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마프쇼 박상병사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최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3부에서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4강 직출자 예상을 했는데요. 박상병 평론가님은 4등으로 드럼통 이벤트를 벌였던 나경원 의원이 4강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김은경 교수님은 누가 4강에 합류할 거로 보십니까? 1차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4강을 그렇죠. 가리는 거라서 저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가 4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찬성을 했고 그리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의원이 먼저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ቍ꿋하게 밝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나경원 의원은 끝까지 계엄, 내란, 탄핵 반대 했던 의원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 뇌리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탄핵 찬성에 한 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을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4강에 안철수 의원이 진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런 선거인단이 이제 50% 당원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국민 여론조사다 보니까 물론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응답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보수 지지자들도 이번 탄핵은 정당했다. 그리고 파면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이 서로 다르네요.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인천에서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나갔잖아요. 유정복 시장 뭐 가능성 없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유정복 시장은 역량에 비해서 너무 인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받는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이번에 4등 안에 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유정복 시장이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감으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시장으로서 앞으로 큰 정치를 해볼 만한 저는 전목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당내 경선에서 좀 멀리 보고 자신의 확실한 정치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좀 집중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등 안에 들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이번 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고 큰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번 출마를 중간에 또 포기하거나 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마한다고 했다가 바로 오후에 뭐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게 오세훈 시장, 윤상현 의원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대선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내용 좀 있으실까요? 오히려 좀 중도 확장성이 좀 큰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그다음에 친윤도 포함하지만 좀 중도까지 오세훈 지금 시장이 거론이 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최종 이 경선에 불출마하고 대선 불출마까지 오세훈 시장이 선언을 한 것은 이 경선판을 좀 많이 흔들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의로 불출마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소위 친윤들의 압력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표를 김문수 를 좀 지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혹시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후에 한덕수 추대롱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충분히 불출마할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국민 경선으로 치르는 경선이 아니잖아요. 1차만 하고 2차부터는 또 다시 5대5로 이제 경선을 치르는 거라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국민의힘의 미래 없는 이번 경선에 참여할 의미를 저는 못 뒀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능성은 대선 출마 가능성은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한 언론에는요 무소속으로 아예 그냥 출마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위 그 빅텐트론 해가지고 뭐 보수 단일화 이런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라고 얘기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라고 불참, 얘기했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 대선에 아예 출마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예.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이 돌아가는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유승민 전 의원은 버린 이 카드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현호아님은 이런 불출마하거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경선에만 참여하지 않는 이런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은 그 내부적으로 이른바 그 대선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었죠. 본인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명태균까지도 연관되면서부터 출마할 동력을 상실해 버렸죠. 뭐 당 지도부 압박을 했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더 이상 동력이 없는 것이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지금 친윤계가 다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나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본인 스스로가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왜 나간다고 했죠? 나가려고 했는데 나경원도 나오고 또 친윤계가 너무 많으니까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막판에 접은 것 같아요. 윤석열 의원은. 그래서 아마 대선 이후에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이고. 당권? 당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는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사실 국민의힘에 그래도 조금이라는 흥행이라도 볼 수 있는 대목이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였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 룰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승민 의원한테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냥 뭐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출마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 출마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좀 지킨 것 같고요. 자기의 가치를 지킨 것 같고. 근데 또 탈당해가지고 제3지대 나온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해서 그 이후에 상처가 엄청 커요. 탈당하고 난 다음에 새로 정당을 만들고 그것도 그 정당이 망하고 또 합류하고 이 과정에 또 탈당한다. 그거는 저는 유승민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조용히 대선에서 역할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더 당직을 부리는 방식이 아니라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네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결국 불출마라는 걸 다른 완곡한 표현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은 이길 거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많은 후보가 등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선 포기자들이다 다. 대포자들인데 지금 대선을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후보로 나온 8명조차도 결국에는 다음 차기를 노리거나 가깝게는 당권을 노리거나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를 노리거나 하는 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럼 출마하면 뭐가 돼요? 다 생각하고 선거판 어디 있지 모르고 그거는 저는 김원 교수님 이해해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이긴 게임이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명 비탱트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된 4명도 4명도 국민의힘의 후보로 적합한 후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건 민주당 입장이고. 아니 뭐 뚜껑을 까봐야죠.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봐보세요.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된다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또 더 나아가서 드럼통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드럼통 들어가지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대통령 당선된다는 목표 띄고 있는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평론할 때는 투표함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과를 갖다가 낮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제가 봐더라도 국민의힘 후보 다 합쳐본들 이재명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선거 끝난 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열심히 하면은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막판에 원샷탄이라도 가능할 것이고 뭐 빅텐트가 될지 미들 텐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텐트를 꾸려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하고 막판에 원샷 하기로 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이번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불리하다. 아주 불리하다. 그러나 그때 대통령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교수님.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당시에도 뭐 이해창 대세론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는 최종 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황이 지지율 상황 녹록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빅텐트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겨보겠다, 반전을 끼워보겠다라고 하는데 빅텐트론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 될까요? 어때요? 별로 없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러니까 불출마로 하면 도대체 누구랑 빅텐트를 한다는 겁니까? 이 빅텐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빅텐트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선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어떤 비전을 놓고 또는 정책을 놓고 결합하는 거, 이것은 정당 정치의 본령이고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빅텐트를 하려면은 텐트를 준비를 해놔야죠. 텐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텐트가 없는데 말만 빅텐트 칩니까? 텐트를 치면은 텐트가 어디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텐트에 어디다 텐트를 놓을 것인지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빅텐트 한다 그러면 너도 몰려들어요. 지금 텐트가 없어요. 국민의힘밖에 없어. 조그마한 스몰 텐트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빅텐트 한다고 하니까 앞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봄날의 개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텐트를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룰을 바꾸는 거예요. 국민 100% 오픈 무라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큰 텐트예요. 그것보다 더 큰 텐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와라.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와라. 사민당도 다 와라. 가장 강력한 후보를 뽑겠다. 딱 텐트를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유승민도 들어가고 어쩌면 이준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민주당 일가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큰 텐트가 없으니까 불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텐트가 됐으니 이 텐트는 딱 중간에 치른다. 어느 지역도 유령이 없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탄핵 찬반 묻지 않겠다. 반 이재명 전세를 다 동참해라라고 말하면 괜찮을 텐데 텐트도 준비하지도 않고 어디 칠지도 모르고 그냥 빅텐트 하자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다. 진짜 바보더래요. 아니 저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끝나고 나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빅텐트는 뭐 사실상 허상이네요. 개꿈이죠. 그러니까 이런 빅텐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미 민주당의 대선의 이 성공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반명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야를 떠나고 탄핵을 떠나고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홍준표 후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을 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를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붙어라. 그래서 이재명과 1대1 구도를 국민의힘 후보랑 만들자. 이거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에 있는 비명 다 들어와라. 그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텐트가 저는 들어갈 수 없는 텐트를 지금 오히려 만들어 놓고 그걸 친다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지금 구상 자체가 더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더 저는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수님은 뭐 빅텐트의 뭐 가능성 이런 문제보다는 그 의도 자체가 그냥 좀 아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도 거죠? 없고요. 의도도 굉장히 불순하고요.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봄날의 개꿈이 딱 맞는 표현인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빅텐트를 어쩌면 기획을 했으면은 그 기획을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은 통할 텐데 지금은 그럼 교수님 말씀하다시피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봐보세요. 이준석 노했죠?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낙연 고민한다고 하는데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에 동참할 사람 없어요. 또 유승민도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빅텐트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나중에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후에 이제 한덕수 대행 얘기도 좀 계속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까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모양이 좀 말이 아닌데 한대행에 대한 그 이유 같이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을 한번 벌여서 이벤트도 벌여보고 좀 퍼포먼스도 해보고 뭐 예. 하려고 하는데 좀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수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탄핵과 내란에 발목이 잡히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걷어내니까 텐트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마 1등 후보가 나오면은 김문수든 홍준표가 나오면은 장박해 있는 국민 후보로 한덕수 대행을 밀어서 마지막에 원샷 한번 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요. 한덕수가 국민 후보가 됩니까? 어떻게 대통령 그런 대행을 그만두고 온 사람이 국민 후보가 됩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한다고요? 그 어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한덕수가 또 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뭐예요, 그게? 완전히 사람을 뭐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예. 만약에 또 한덕수가 이기면은 국민의힘은 뭐예요? 후보도 못 내, 지금당이. 이 정당 해체할 그렇죠.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희화화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나중에 한동훈이 그런 얘기였어요? 예. 네. 저는 그 사람과 말에 별 관심 없어요. 기껏 뭐 경선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뽑아놨더니 한덕수 대행하고 뭐 경선하고 뭐 이렇게 아니 뭐 거기서 뭐 단일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경선 자체를 희화하는 거 아니냐 이 뭐토 하느냐 오히려 이제 유력 주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쾌한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저기 교수님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테마주 주가 조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도 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한덕수 지금 대행이 선수가 아니라 지금 관리자로 지금 대선을 예. 관리해야 되는 역할이 본인한테 주어진 지금 이 임무입니다. 근데 그걸 무슨 이유로 던지고 지금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선을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어떤 이 예.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선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결국 이 중에 1등이 돼도 그 1등하고 한덕수하고 같이 단일화하겠다라는 이런 구상 자체는 예. 결국 지금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동력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저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뭐 굉장한 지금 지지도가 있느냐, 뭐 10%의 지지도 출마 선언 안 했는데도 여론조사에 잡히고 2%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예. 저는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의 지지가 예전 반기문 총장처럼 뭔가 이 국민의 이런 지지가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다가 결국 지금 내란의 혐의에서도 예.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은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악재를 두는 것이다. 예. 빨리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입장 정리를 해서 더 네. 이상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예.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두 분 다 한덕수 추대론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은 아니다라는 뭐 말씀인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조금 뭐 한 3, 4분 더 남았는데요.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민주당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금 이제 3파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흥행될까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흥행은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고요. 뭐 민주당 경선에 답이 나와 있고 예. 어대명인데요. 어차피 예.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선에 무슨 뭐 흥행이 되겠어요. 또 흥행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예. 다만 이제 흥행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놓고 당내에 어떤 활성화되는 토론문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두관 전 의원의 불참은 저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과 맞서서 이제 당대표 경선도 했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두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도 당원과 국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도 같이 좋단 말입니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당원 50%.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불참이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뼈저린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토론도 예. 사실 별로 좀 긴장감까지도 저는 별로 없을 것이다. 흥행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뭐 기대감도 별로 없네요. 그죠?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보지도 않을 겁니다. 예.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겠지만 예. 저는 지금 이 출마한 여러 후보들이 충분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다. 그래서 다음 차기
예, 좀 노리고 예, 이번에 조금 더 선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네. 뭐 그렇게 되면은 하나 또 이재명 대표의 하나 중요한 점은 본선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비호감도를 좀 높이는 또 그런 이번 경선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풀어야 될 숙제가 그런 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적은 이재명 전 본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당 안팎에 여야 연합에서 없어요. 예.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재명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드럼통 사람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더 적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은행이 자칫 실수로 비춰져 버리면 한 방에 혹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이재명의 질주를 막을 다른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맛볼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사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